오늘은 솔 리서치 베이직 뉴트리언트, 일명 솔 리서치 투퍼데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 익스텐션의 투퍼데이와 양대 산맥으로 기본적인 종합 비타민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솔 리서치 투퍼데이 위주로 제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품이 워낙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는 제품이어서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외국 제품이다 보니 또 우리에게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분들을 하나하나 같이 뜯어보면서 이건 나한테 맞겠는데 하시면 드시고, 이런 부분이 안 맞았군 하면 다른 제품을 드시는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2개 제품을 사서 복용해 보았습니다. 국내 비타민들과 다른 점은 하루 2알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장점으로 보자면 한 알로 줄여서 능동적으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하루 2알을 먹어야 하니 귀찮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루 2알을 먹는 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량을 조절할 줄 아신다면 이쪽이 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팩타민 기본이 이런 느낌입니다. 평상시에 한 알 정도 먹다가 피곤하면 2알로 늘려서 복용하는, 개인적으로 세밀하게 조절하여 먹는 걸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이건 극명한 단점으로 뚜껑을 열자마자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비타민 B균의 특유한 역한 냄새가 있습니다. 코팅을 하지 않고 바로 캡슐에 담아둔 형태이기 때문에 냄새가 직접적으로 납니다. 솔 리서치 제품도 이렇게 그냥 캡슐로 되어 있고, 라이프 익스텐션 제품도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의 냄새를 비교하자면 라이프 익스텐션 제품이 조금 더 심합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과 비타민 냄새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큰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비타민들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분이 과해서 민감한 게 아니라면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꼭 고려하셔서 복용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솔 리서치 제품을 보면 2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성분이 정확하게 같은데 가격 차이가 6,000원 정도 납니다. 4달러 정도의 차이죠. 이러한 이유는 인증 여부 차이입니다. 두 제품의 상세 설명을 보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제품에는 NSF, Certified Sports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핑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더 엄격하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서 만들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실제로 성분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까다롭고 좋은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솔 리서치 제품을 먹고 싶다면 가격이 좀 더 비싼 제품을 그냥 일상적으로 먹겠다, 제품이 어느 정도 함량은 맞춰놨겠지 하면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제품의 성분과 함량은 같습니다. 공정상 오차 범위 이내일 겁니다. 솔 리서치 제품은 한 번에 2알을 먹는 것 기준으로 성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시청하시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비타민 A부터 성분을 살펴봅시다.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과 팔미트산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비타민 A IU로 환산을 하면 베타카로틴은 750IU, 팔미트산염은 1800IU로 전체 2550IU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A의 경우 일반적으로 1만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흡연자분들과 임산부분들은 5000IU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솔 리서치의 비타민 A는 이의 절반만 들어가 있어 좋습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과 피부 건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눈 영양제와 피부 영양제에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영양제들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A는 비타민 중에서도 누적되어 과용량되면 간독성이 있는 비타민인지라 한두 개 누적되다 보면 용량이 훅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타민 A들의 용량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 비타민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대부분 비타민 A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비타민 C는 의미 있는 함량인 25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 500의 절반 정도의 양이지만 아예 안 드시는 것보다 이거로 약간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은 하루 9000mg까지 드시니 메가도스 하는데 별로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비타민 E의 경우 항산화제의 대표적인 비타민이며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전체적인 비타민들을 보호해주는 추가 작용도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D알파 토코페롤로 들어가 있어 활성도가 좋으며 부성분으로 감마도 추가적으로 넣어놨습니다. 동화약품의 C맥스와 같이 비타민 E와 비타민 C 이 2가지로 혈액순환을 치료하는 약도 있습니다. 여기보다 비타민 E의 양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둘의 조합은 굉장히 좋습니다. 솔 리서치 제품은 특이하게도 비타민 K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K의 경우 K1과 K2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비타민 K2를 넣어준 것 정말 좋습니다. 다만 솔 리서치 제품 중에서도 비타민 K2만 들어간 제품들이 있습니다. 3K 컴플리트 같이 이걸 제품으로 달아서 정확하게 비타민 K2를 알 텐데 용량이 조금 아쉽습니다. 솔 리서치 3K 컴플리트에는 비타민 K2가 MK4로 5m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고 있는 솔 리서치 투퍼데이에는 200마이크로그램만 들어가 있습니다. 200마이크로그램이면 0.2mg인데 MK4는 5mg과 같이 꽤 많이 필요한 비타민 K2입니다. 5000마이크로그램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200마이크로그램 정도면 임상적으로 애매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K7을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 넣어준 비타민 제품들이 훨씬 많고 비타민 K2는 꼭 추천하는 요소인지라 넣어준 것에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K1의 경우 지혈작용과 혈전을 만드는 비타민입니다. 개인적으로 채소만 잘 먹으면 채워지고 결핍될 가능성도 굉장히 적어서 굳이 넣었어야 했나 했지만 외국의 경우 혈우병도 많고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들어간 듯 합니다. 솔리서치 제품은 외국 제품이니까요. 혈전 억제제들, 예를 들면 아스피린을 계속 드셔야 한다던가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이 있다던가 이러면 비타민 K1은 절대 추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청국장과 같이 비타민 K1이 많이 들어간 음식 또한 피하셔야 합니다. 티아민은 비타민 B1으로 솔리서치 제품에 비활성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활성 비타민, 예를 들면 벤포티아민과 같은 것으로 많이 넣어주는 게 대세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활성 비타민이 아니면 티아민은 잘 흡수도 안 되기도 하고 또한 넣으면 넣을수록 더더욱 좋아지고 체감되는 비타민인지라 활성 비타민으로 300mg까지들도 들어가 있는 제품도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솔리서치 제품을 기본적으로 드시고 계신다면 추가적으로 벤포티아민 제품만 구매하셔서 드시는 식으로 배치하셔도 굉장히 상성이 좋습니다. 리보플라빈 비타민 B2의 경우 활성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에서 레리비아와 같은 제품도 12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충분하게 도움이 되는 양이고 활성용으로 들어가 있어 준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2는 소장 상부에서만 흡수가 되고 27mg 이상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양으로도 꽤 좋습니다. 나이아신 비타민 B3는 80mg로 준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B6인 피리독신의 경우 활성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량이 20mg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비타민 B6인 피리독신 부작용에 관한 논문을 보면 50mg 이상, 특히 100mg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요즘 비타민들 비타민 B6가 너무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 이 부분이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피리독신이 20mg만 들어간 건 양이 적지만 역설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비타민들도 피리독신의 양을 조금만 더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엽산의 경우 DNA 생성에도 관여를 하며 호모시스테인, 요산 수치에도 영향을 주는 비타민입니다. 솔리서치 제품은 엽산을 활성용 엽산인 쿼트레폴릭으로 넣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활성용 엽산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우수합니다. 엽산 대사에 돌연변이를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엽산을 먹는 것보다 활성용 엽산이 훨씬 좋습니다. 솔리서치에는 엽산이 활성용으로 그것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비오틴과 판토텐산은 그냥 적절한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토텐산은 부신 피로 증후군과 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 좋은 비타민입니다. 판토텐산과 비타민 B1의 양을 보면 솔리서치 제품은 전체적으로 피로 회복 쪽보다는 몸의 밸런스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호모시스테인에도 관여하는 비타민으로 엽산과 상호작용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에 치명적인지라 비타민들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는 시아노코발라민과 메틸코발라민이 비교가 많이 됩니다. 솔리서치 안에 들어가 있는 메틸코발라민은 별 대사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활성형인 반면 시아노코발라민은 대사가 필요합니다. 둘 다 넉넉하게 양을 넣으면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시아노코발라민도 꽤 괜찮으나 메틸코발라민은 압도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미네랄과 부재료들을 보면 솔리서치 투퍼데이는 알비온사의 미네랄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원료사로 미네랄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좋은 원료사라서 가격이 비싸 양은 넉넉하게 못 넣어준 부분은 있는 듯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 비타민이 넉넉하게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원료사를 썼지만 양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한 종합 비타민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을 많이 넣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함량을 보면 4%, 5% 넣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넣어준 것보다는 낫습니다. 아연과 구리도 알비온사의 미네랄이고 둘 다 좋습니다. 특히 구리의 경우 많은 영양제에 넣어주지 않는데 아연의 과량 복용 시 구리가 결핍되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구리의 결핍을 막을 수 있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아연이 정말 중복되기 쉬운 미네랄인지라 구리 결핍을 쉽게 일으킵니다. 요오드의 경우 한국 사람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결핍이 흔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라이프 이스텐션보다 적게 들어가 있어 그래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라이프 이스텐션의 투퍼데이는 150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어 꽤 부담스럽습니다. 뼈 건강에 중요한 미네랄인 망간과 보론도 알비온사로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 당뇨에 필요한 크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리서치 제품은 미네랄들이 정말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테인은 140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루테인이 스쳐 지나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루테인 영양제들 보면 기본적으로 20mg의 루테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리서치 안에 들어가 있는 루테인은 140마이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0.14mg으로 미미하죠.
그렇지만 넣어준 건 좋습니다. 솔 리서치 베이징 뉴트리션 튜퍼데이의 경우 외국 제품이다 보니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준수한 영양 성분과 구성, 그리고 아주 좋은 미네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영양제 필요 없다, 한 개에서 두 개만 먹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걸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세밀하게 조절하면서 먹기에는 걸리는 영양소들과 양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영양제를 배치하면서 드시는 분들에게는 애매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고르시고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